다음은 저나트륨 혈증과 나트륨 결핍입니다. 발한 땀이 나고 또 탈수로 인해서 나트륨 결핍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나트륨 결핍은 근경련, 쥐를 나게 하죠. 그래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더운 환경에서의 추가적인 나트륨 함유 음료, 그래서 스포츠 음료가 되겠죠. 이런 음료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근경련이 일어나는 선수에서는 나트륨 보충제를 음료에 일부러 인위적으로 추가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음료가 제공되는 마라톤과 같은 종목에서 과수화, 그러니까 물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과수화와 관련된 저나트륨 혈증의 위험 요인으로 운동이 땀을 흘리고 운동을 끝냈는데 체중이 늘어 있다. 또 4시간 이상 되는 경기, 또 특히 이제 여성, 또 좀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과소화에 따른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탈수는 체중의 2% 미만 정도까지로 제한을 하고 죄송합니다. 과다한 수분 섭취에 주의할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위에서의 경기 지침, 더운 여름에 참가하는 경기를 위한 가이드라인인데 뭐 CPR 해야 되는 상황, 심장 마사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복잡하게 도식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인지하고 기억하셔야 될 건 더운 환경에 참가하기 위해는 사전에 몸을 좀 차갑게 하면서 더위에 대한 내성을 기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 더위에 대한 그런 수능 훈련이 필요하다. 또 더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멍해지거나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수분 섭취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그러한 내용이겠습니다. 더운 환경에서 경기를 위한 의료 지침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인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자가 될 것을 대비한다면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시설과 장비인데 직장 운동회 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회를 준비하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직장 운동회 또 얼음 욕조 또 바이탈 사인이라고 해서 체온 심박수, 뭐 혈압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 전문 의료인들, 또 야외일 경우에 이제 의료용 텐트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의료용 텐트, 식수, 또 경고 제수화염, 그래서 입으로 섭취할 수 있는 그 소금이죠. 이런 것들 이제 필요하겠고 119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요청 관련된 전화번호. 또는 이런 응급차 이런 것들이 대회 장소 주변에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료팀의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의료팀뿐만 아니라 선수를 지원하는 요원들, 선수 지원 요원에는 지도자도 포함이 되고요. 선수 본인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가 운동하면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수 본인을 보호하고 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운동선수가 꼭 갖춰야 될 그러한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증상 중에 가장 흔하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이제 저나트륨 혈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혈청 또는 이제 혈장, 그래서 몸속에 있는 체액에 나트륨 농도가 정상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제 뭐 135에서 145라고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이제 과도한 수분 섭취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저장성 수분이라고 그러는데 맹물을 과하게 마셨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혈액 속에는 일정한 정도의 이제 나트륨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물을 갑자기 이제 많이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환경에 있는 선수들은 주로 물을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마라톤이 대표적이죠. 마라톤은 계속 선수들이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제 선수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라톤에서도 지금은 이제 흔하지는 않고 뭐 울트라 마라톤이라든지 뭐 철인 3종 경기라든지 이런 이제 극도로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이제 지구성 스포츠에서 과량의 수분 섭취로 인한 실질적인 체중 증가. 그러니까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마시기 때문에 체중이 땀이 빠져나가게 되면 체중이 줄어야 되는데 체중이 오히려 늘게 되는 거예요. 수분 때문에. 그래서 체중 증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체중 감소도 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뭐 체중이 증가되었을 경우 이제 당연히 과소화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운동을 끝나고 났는데 체중이 늘어있다. 근데 내가 물을 마시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혈중 나트륨 농도에 따라서 경중, 중증, 중등도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은 이제 처치는 어떻게 하느냐? 의식이 있는 선수는 짠 음식, 과자, 스낵, 짭짤한 과자 이런 것들을 조금 먹게 하는 거고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 것도 먹이면 안 돼요. 어떤 음식이라든지 음료, 의식이 없는 선수에게 음료라든지 물을 마시게 한다든지 시원한 물을 주고 정신을 차리게 한다든지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선수에게는 어떠한 것도 입을 통해서 음식이라든지 음료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요. 의식 있는 경증의 선수일 경우에는 짭짤한 맛이 나는 크래커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줄 수가 있겠고 또 전문 의료기관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식염수를 정맥으로 줄 수도 있겠습니다. 급성 운동성 저나트륨 혈당의 징후와 증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신 상태가 변화됐다든지 그러니까 멍해진다든지 혼미해진다든지 자꾸 졸음이 온다든지 앉아있고 싶다든지 쉬고 싶다든지 또 구역질, 구토, 두통, 현기증, 쥐가 난다든지 혼수 상태, 졸음, 따끔거림, 뭐 방향 감각, 어지럽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데 내가 물을 지속적으로 마실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저나트륨 혈증에 빠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짠 음식 또 이어지는 식사에서 좀 짭짤하게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은 119 통해서 응급 의료기관으로 반드시 후송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 코리 스트링어라고 하는 미국의 이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더운 환경에서 이 미식축구가 얼마나 이 복장이 갖추는 스포츠예요. 안에 보호대도 있고 그 위에 또 옷을 또 껴입게 되고 이 선수가 경기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나트륨 혈증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스포츠 환경에서 저나트륨 혈증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고 또 이 가족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캠페인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교육, 제가 안내해드린 이런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고 교육의 체계가 잡힌 그러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더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대회 참가할 때 어떠한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지 정리를 이제 간단히 했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정은 더위를 피해서 이제 선선한 시간대로 경기 시간을 좀 이동을 해야 되겠고 훈련도 선선한 환경에서 하든지 아침이라든지 저녁 시간대를 좀 활용하는 방법들 그래서 더위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안내 위험을 알리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더위에서 운동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 더위에서 운동을 하는 최선의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열에 적응하는 것이고